올해 여자 배구 FA 시장은 예년과 같은 뜨거운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셀러리 캡은 축소되었는데 시장에 나온 선수는 많고 구단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며 서로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죠. 선수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연봉이 5억 4천만 원으로 묶이면서 과거와 같은 대박 계약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A 자격을 얻은 선수 면면을 살펴보면 높은 몸값을 받던 베테랑이나 최근 기량이 아쉬웠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이러한 냉랭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선수 생활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선수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번 FA 시장의 삭막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거취는 단순히 기량이 뛰어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느 팀이 손을 내밀어 줄 것인가 라는 생존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여자 배구 FA 시장을 미리 들여다보며 과연 누가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웃게 될지, 그리고 누가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2026년 시즌을 앞둔 여자 배구 자유계약 선수 시장은 그 시작 전부터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8억 2,500만 원이었던 여자부 연봉 총액 상한선이 5억 4천만 원까지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FA 시장의 핵심은 누가 더 높은 금액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계약에 성공하느냐라는 생존 경쟁 그 자체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시장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의 면면은 화려합니다. 흥국생명에서는 김수지와 도수빈, 정관장에서는 정호영과 이선우, 안예림이 이름을 올렸고 현대건설의 김연견, 김다인, 한미르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은행의 황민경과 김채원, 한국도로공사의 문정원, GS칼텍스의 한수진,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의 박정아와 이한비까지 시장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각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해온 선수, 팀의 중심을 잡아온 베테랑, 그리고 미래 전력의 핵심으로 꼽히던 유망주까지 쟁쟁한 선수들이 대거 FA 자격을 얻은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화려한 이름값을 가진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FA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새로운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구단들은 이제 선수의 나이, 포지션, 과거 부상 경력, 대체 자원의 유무는 물론이고 대폭 삭감된 셀러리 캡까지 고려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FA 시장은 단순한 연봉 협상을 넘어 각 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팀을 꾸려나갈 것인지 그 철학과 냉철한 계산이 여실히 드러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구단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팀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흥국생명부터 시작하죠. 흥국생명에서는 베테랑 미들블로커 김수지와 리베로 도수빈 두 선수가 FA로 풀립니다. 김수지 선수의 경우 선수 생활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 때문에 은퇴를 고려할 시점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코트 안에서의 기량은 여전히 건재하며 선수 본인도 현역 생활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특히 요시하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김수지는 팀 내에서 단순한 주전, 미들블로커, 그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색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감독의 전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깊은 신뢰를 받는 핵심 선수라는 뜻이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흥국생명은 다른 팀과의 영입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는 쪽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도수빈 선수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소 다릅니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팀 내 리베로 포지션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구단의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그녀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팀을 떠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지만 다른 구단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을 할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팀을 꼽으라면 단연 정관장입니다. 최대어로 꼽히는 정호영 선수가 바로 이 팀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완할 점도 있지만 현재 리그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높이를 갖춘 미들블로커라는 점에서 그녀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그녀가 가진 신장을 활용한 공격과 블로킹은 상대팀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위력적인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팀의 세터가 바뀐 후 중앙 공격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정호영의 팀 내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정관장이 정호영을 잔류시키는지 아니면 이적을 허용하는지에 따라 이번 FA 시장 전체의 흐름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팀의 이선우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비 능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공격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기량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어 팀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힘든 자원입니다. 아예림의 경우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가치는 분명하지만 FA 시장에서 높은 계약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선수이기에 팀에 남을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현대건설은 FA 명단에 오른 선수들의 이름값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팀의 주전 리베로 김현견과 주전 세터 김다인 두 선수 모두 각자의 포지션에서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김현견은 더 이상의 설명이 무의미할 정도의 정상급 리베로이며 팀에 대한 충성도와 상징성을 감안하면 이적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김다인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리그 최고의 안정감을 자랑하는 세터이자 국가대표팀의 주전으로서 만약 그녀가 FA 시장에 나온다면 모든 구단이 영입을 위해 가장 먼저 주판알을 튕기게 될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한 명의 세터가 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포지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김다인의 최종 행선지는 이번 FA 시장의 판도를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반면 한미르는 교체 선수로 자주 코트를 밟긴 했지만 역할이 한정적인 원포인트 서버에 그치고 있어 FA 시장에서 좋은 조건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경우 베테랑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리할 것인가가 이번 FA의 핵심 과제입니다. 팀의 베테랑 황민경은 예전과 같은 파괴적인 공격력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비와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으로 여전히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높은 연봉을 보장받기는 힘든 상황이기에 구단과 선수 양측 모두 눈높이를 낮춘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채원은 팀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유망주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에 큰 관심사라기보다는 팀 내부적으로 재계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FA 상황은 문정원 한 명으로 요약됩니다. 리베로로 포지션을 변경한 이후 팀의 수비 불안을 완벽히 해소했고 현재 팀의 그녀를 대체할 선수가 전무하기에 도로공사로서는 무조건 잡아야 하는 선수입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전력의 핵심인 그녀를 놓아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GS칼텍스는 FA로 풀리는 한수진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뛰어난 운동신경에 의존하던 플레이 스타일이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리베로로 변신한 이후에도 수비 안정감 면에서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델, 선수의 이름값과 그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재 보여주는 경기력 간의 격차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이번 FA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퍼저축은행 케이스를 보죠. 이곳에서는 모든 관심이 박정아 선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연봉에 비해 개인 성적이나 팀 기여도, 특히 공격 효율 같은 세부 지표들이 모두 냉정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수준이니까요. 뚜렷한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며 연봉의 대폭적인 삭감이나 저비용 계약, 심지어는 은퇴 가능성까지 모든 경우의 수가 함께 언급되는 실정입니다. 이한비 선수 역시 강력한 파워가 강점이지만 공격 성공률이나 플레이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확실한 주전감이라기엔 아쉬움이 있어 대형 계약을 노리기보다는 팀에 남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FA 시장은 어떤 대여급 선수가 나오느냐의 문제라기보다 각 구단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냉철한 잣대로 선수를 판단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여자 배구 FA 시장의 본질은 화려한 이적이 아닌 구단 내부의 선택과 집중에 있습니다. 누가 얼마의 대박 계약을 터뜨리느냐가 아니라 각 구단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선수를 남기고 또 내보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죠. 셀러리캡 제도가 바뀌고 구단들도 점점 더 합리적인 운영을 추구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명성만으로는 FA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이나 김다인처럼 현재도 성장 중이고 팀 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핵심 자원들은 여전히 최고의 대우를 받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선수들에게는 계약 규모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느냐 자체가 더 큰 화두가 된 셈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시장의 상징적인 인물은 단연 박정아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팀의 연봉 체계, 구단의 운영 전략, 나아가 리그 전체의 판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아 선수의 행보와 그 결과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여자 배구계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